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제39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 3점인데요. 자, 매입인데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입은 앞자리가 5자예요. 5자 유형에서. 그럼 면세는 몇 번이냐? 뒤에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서를 매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유형 53번 선택하시면 돼요. FAT 1급 시험 보실 때는 계산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53번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유형을 53번으로 입력하세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물을 구입해서 회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장수 양로원에 전달했습니다. 구입 시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 분개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분개를 할 때 우리 양로원에다가 전달했습니다. 민어를 사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3번 면세 매입으로 10월 15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품명에 민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과 단가가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수량 1, 단가는 비워두시고 금액은 50만원. 자, 거래처명에는 계산서의 공급자 서문수산이 거래처겠죠. 서문수산.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0번을 입력하든지 비워두든지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이계산서예요. 자, 분개는 뭐냐? 전부 외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상 분개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불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민호를 사가지고 판매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상 분개를 하게 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 분개로 처리해야 돼요. 자, 3번 혼합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무조건 이 분개를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요, 매입을 한다 그러면 다 상품 매입한 걸로 기본값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민호잖아요. 근데 이거 접대비라고 아까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죠. 자료 설명에서.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접대비로 고쳐요. 아니, 기부금으로. 예, 접대비가 아니고. 네, 기부금이었죠. 그래서 933번 기부금으로 고치셔라.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5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서문수산, 여기하고 똑같아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번 면세 매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번호로 세 번째 3번이 되겠습니다. 매입거래 4점.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인데요. 영수증인데요.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이 청구서의 하단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도시가스,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이러한 것들은 하단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입력할 때는 이것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36만 원 공급가에게 부가세 36,000원 처리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51번 과세 매입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이 51번 유형입니다. 네. 우리가 유형 상사라든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실무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숙달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자료 설명 보세요. 10월분 사무실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이다. 회사는 청구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요금은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동이체 되는 날이 아니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주어라. 그러면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 작성일자 기준에서 보면은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날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네, 뭐 여기 아마 자동이체를 시켜놨겠죠. 네, 자동이체를 시켜놓으면 여기 아마 이 납부 마감일 28일 날 자동이체를 만약에 시켜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성일자는 1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이날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이고요.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가스요금, 사무실의 가스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수도광열비.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부터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1월 10일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도시가스 요금, 공급가에게는 거기 있는 그대로 36만 원, 거래처에는 한국이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한국 도시가스주 나옵니다. 자,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세금란 1번.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자, 차변에 우리가 상품을 샀느냐? 아니죠. 가스를 산 거죠.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을 수도광열비라는 800번대 비용으로 바꿔주세요. 815번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도시가스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뭐냐? 미지급금. 금액은 396이죠. 396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 여기 있는 거래처와 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 전자계산서 매출이네요. 세금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산서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13번이에요. 왜냐? 면세 뒷자리가 왜요? 면세는 3번 뒤에. 예, 그래서 계산서 매출이다. 그러면 유형이 13번입니다. 면세 매출.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하셔라 이겁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도 전자입력으로 해줘라. 자, 그래서 이거 유형만 여러분 13번 면세 매출로 유형만 잘 선택하시면 잘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외상에 했네요. 외상 분기하면 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1월 25일 날짜로 바꾸시고, 자, 유형은 면세 매출 13번입니다. 계산서 매출이면 13번이요. 계산서 매입이면 53번입니다. 이거예요. 자, 품명에 그대로 씁니다. 목화 수량 100개에 12,000원, 공급가액 120만원 맞죠? 거래처는 현희유통입니다. 현희유통.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상품이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 외상 분계 해주시면 밑에 분계 그대로 적중이 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밑에 분계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째 매입거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계산서 매입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51번이거나 54번이거나.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홍보용품은 당일 모두 사용했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 입력에다가 전자라는 전자 입력으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울을 접대하려고 샀나요? 홍보용으로 샀나요? 홍보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예, 광고 선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이 51번 아니면 54번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51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30일로 고쳐볼까요? 자, 11월 3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유형은 51번 하시면 되고요. 품명의는 휴대용 거울이다. 수량 단가 50개 2,000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명은 지민거울에서 샀죠. 지민거울이 거래처가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입니다.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자기압수표는 현금 대용증권이에요. 통화대용증권. 그래서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로 부가세 대급금, 또 출금전표로 상품. 그래서 차변의 상품,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는 다 현금이에요. 자, 우리가 매입세액은 말이죠. 이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공급가액은 상품은 아니죠. 우리는 거울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틀릴 뻔했어요, 제가. 네, 꼭 우리는 이불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목적이다 이거.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바꿔야 돼. 833번. 계정 과목 바꿔줘야 되는 게 매출에서는 거의 없는 편인데 가끔 매출도 있어요. 고정자산 판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매입은 말이죠. 밑에 상품을 광고 선전비 또는 기부금 또는 비품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광고 선전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매출거래 3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개인 소비자 이은아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매출전표랍니다. 자, 우리가 매출에서 FAT 1급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요, 11번, 13번, 17번 3개 유형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편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인데 11번은 세금계산서니까 일단 아니고 13번은 계산서여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카과라고 그러죠. 카과 17번. 그래서 유형을 17번으로 선택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급가액란에다가 합계를 넣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거래일시는 12월 13일이니까 날짜를 12월 13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17번이다. 그럴 때 카드사 선택하면 됩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거기 카드 전표에 카드사 나와 있어요. BC 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그냥 겨울 이불이라고 거기 자료 설명에 나와 있네요. 겨울 이불.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어준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35만 2천원.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거래처에는 이은으로 입력하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그냥 비워두세요.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4번이 카드죠. 그래서 여기다 4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분계를 확인해 봐요. 외상 매출 했나요? 이은아에게는 돈을 받았지만 BC카드에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맞습니다. 부가세 애수금 우리 매출세액 납부해야죠. 32,000원 맞습니다.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32만원. 네, 수익 발생. 분계 이상 없죠? 다음은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문제가 나왔군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서대문 세무서에다 납부했네요. 차지신 금액. 자,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은 대변에다 기록하세요. 자, 평가 문제. 9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그러니까 9월 30일에 일반전표를 가보면은 미지급 세금으로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걸어가지고 이 금액이 미지급 세금 부채로 잡혀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조회를 안 해봐도 이거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9월 30일 건을 조회해 보세요. 그랬더니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 7507-000 있잖아요. 미지급 세금 부채지 않습니까?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이 부채 차변에 기록해야죠. 네.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날짜는 10월 25일로 고치시고 다음 달 25일 날 세금 납부하니까 9월 말일 날 정리한 것은 10월 25일 날 납부하죠. 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죠. 은행은 국민은행이 거래처입니다.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7507-000. 차변. 미지급 세금 아까 확인하셨죠? 미지급 세금 261번이고요.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해가지고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 주시고
똑같은 금액 7507 플러스를 차변에 입력하시면 부채 감소, 대변은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 마지막 7번째 문제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대체시키는 정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결산과 회계정보 시스템 해서 39회 풀이를 마무리할게요.